명룡대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 검색어 상위에 있었는데 한참 잠잠하더니 요 근래 다시 제 블로그 상위 검색어가 명룡대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명룡대전이란 이재명과 원희룡이 이번 총선에 인천시 계양을 지역구에 같이 나온다고 해서 이재명의 명, 원희룡의 룡 이렇게 두 글자를 따서 명룡대전이라고 한다네요. 이재명의 이름은 일전에 영상으로 올려놓았기 때문에 원희룡의 이름을 위주로 분석한 뒤 두 사람의 이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희룡의 청가는 고유수의 배합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은 탐이 날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요. 구 편인의 높은 지능과 기발한 영특함이 삼식신의 한 곳에 집중되는 그러한 성향을 만났기 때문에 편인의 아이디어가 식신삼으로 무한한 영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성은 인생 초반으로 학업으로 연결하면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창 시절을 보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력고사에서 전국 1위로 서울대 법대를 수석 입학하였고 이후 사법고시에서도 수석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름의 선천운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의 좋은 기운이 잘 발현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인 구라서 약간의 어려움 끝에 이룰 수 있는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오편제가 이것을 매우 적절하게 조절해 주기 때문에 구로 인한 어려움은 훗날 이 사람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습니다. 중심수 8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원칙으로 규칙에 어긋난 행동은 본인이 알아서 자제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8이 한 번 더 와 있기 때문에 8의 장점들이 오히려 단점으로 발현되는 면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점도 이름 끝자 영정인이 해소해 주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이처럼 천간의 고유수 조합은 보기 드물게 좋은 조합입니다. 문제는 지지 고유수 조합입니다. 지지는 대략 인생의 후반부를 주재합니다. 중첩된 급제의 흉을 상관이 해결해 준 것까지는 좋지만 이때의 상관은 힘을 모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중첩된 급제2가 상관을 강하게 생해주기 때문에 약한 편인 팔 정관을 극하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한 극이 됩니다. 이런 고유수의 조합은 언행에 있어서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타인으로부터 크게 질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년에 접어들면서 있는 이런 고유수의 조합이 이 이름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유수의 배합은 당연히 체제에 대한 의식이 왜곡되게 발현될 수도 있고 강한 거부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상황 인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확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왜곡된 판단을 하거나 받아들인다면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천간은 주변을 의식하며 좋은 쪽으로 발현이 되었다면 지지는 본인이 인식하든 못하든 자꾸만 왜곡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본인의 명예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은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 원희룡이 인천 계양을에 나간다는 말은 사실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명룡대전이 성사될 가능성은 다들 낮다고 했는데 어제 지역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후 들어보면 알만한 사람들이 이 지역에 추사표를 던진다는 말이 들리는 것을 보면 이 지역이 핫한 곳이긴 한가 봅니다. 다른 후보의 운도 이 두 사람의 운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로써 더욱 유력해진 명룡대전에 누가 더 유리할지 이름으로 분석해 봅니다. 선거철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당선 여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답은 사실 어렵습니다. 선거의 당락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당사자의 운이 아무리 좋아도 상대의 운이 그보다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거의 당락에 대한 것은 후보 등록이 모두 끝나고 상대가 정해지면 그때 상대와 비교해서 보아야 합니다. 상대가 정해지고도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당락을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저 운이 좀 더 좋은 사람이 당선의 가능성이 높을 뿐입니다. 총선이 있는 2024년 세운을 보면 이재명은 6정제고 원희룡은 8정관이 됩니다. 선출직은 6이 유리하고 임명직은 8이 유리합니다. 원희룡은 2024년이 복음해가 됩니다. 이 사람이 만약 특별한 사람이라면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복음운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흉하게 작용하지만 특별한 사람이라면 크게 성공을 하기도 합니다. 이미 특별한 사람이지만 상대 역시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운에 성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수와의 비교에 따라 6이 불리할 수도 있지만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8보다는 6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만약 명룡대전이 이루어진다면 이재명이 조금 더 유리하게 봅니다. 원희룡도 복음운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기대치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름으로 분석하기 이전에 모든 것은 상황적인 면을 우선으로 해서 보아야 됩니다. 이름이나 사주, 관상, 이외에 정치적인 역량이나 인지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인지도와 역량이 이재명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름까지 좋으니까 이번에 승산의 가능성은 이재명이 높다고 봅니다. 이런 결론은 이름으로만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보면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공부를 거치는 동안 경험으로 볼 때 궁극적인 답과 결론은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개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응원하는 사람이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몇 사람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하는 분이 당선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명룡대전의 주인공의 이름을 바른네임 통변법으로 분석해 보았는데요. 바른네임의 통변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좋은땅 출판사의 당신이 모르는 이름의 비밀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